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탈북 여성 박사 1호 누구죠? 이해란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춥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이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면 앞으로 정말 얼어 죽고 굶어 죽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96년도 11월 16일 날 무산에 갔는데 교수용을 했어요. 장마당에 갑자기 안전원들이 나와가지고 호루라기를 불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나 했는데 소 잡아먹은 33살 난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교수대에다가 매달았어요. 소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소를 잡아먹는 게 나쁘지만 소를 잡아먹었다고 교수용에다 매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지난주 강화문에 그런 교수대가 나타났어요. 교수대가 뭔지 아시죠? 네, 목 잘라서 죽이는 거잖아요. 제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요즘에 뭐 그 검찰에서 이렇게 말하는 범죄가 무슨 직무유기라 그러죠? 직무유기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뭐 직권남용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아니 대통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뭡니까? 직무유기를 막 하라고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물론 검사들도 믿을 바가 못 돼요. 다 그놈이 그놈 아닙니까? 지금 차후에 내년 대선에서 혹시라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까봐 미리 줄 서는 자들 지금 많아요.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세력이 혹시라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강화문에 저러고 나와서 난리 치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강화문에 나온 뭐 촛불인지 무슨 불인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국민의 뜻이 아닌 게요. 여러분 원래 11월 12일 날 민중 총궐기 하겠다고 1년 전부터 계획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자들이 이미 전에 11월 12일 날 반정부 투쟁을 하려고 계획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국민의 뜻입니까? 아니지요? 분명하지요? 예, 그런데 이 언론이 요즘에 미쳤어요. 저 요즘에 기자들한테 전화 하나 받았어요. 어떻게 전화 왔는지 아세요? 야, 내가 19대 때 대통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비례대표 다 될 뻔했는데 너를 자른 게 최순실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대요. 나 19대 때 출마한 적 없는데? 아, 무슨 소리냐? 분명 누가 너를 추천했고 네가 다 올라갔는데 최순실이가 나를 잘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서류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계속 쫓아와가지고 대려는 거예요. 뭘 대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경우에 제가 조금이라도 국회의원의 뜻이 있었으면 괘씸하잖아요. 아, 내가 다 될 뻔했는데 최순실이가 나를 잘랐어? 그러면 내가 또 괘씸하니까 뭐 말할 수
제작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이게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뭐 갖다 줬어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오늘의 이 번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한은 우리가 이 한반도가 1945년 8월 15일 똑같이 일제에서 해방됐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북한에는 일제가 건설한 산업시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남한보다 경제발전이 조금 더 쉬웠어요. 그랬는데 오늘날 지나고 보니까 누가 옳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옳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강화문에 나오는 자들이 사회주의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식당에 거기 강화문에 시위 갔다가 온 자들이 밥 먹으러 왔어요. 아, 우리 보고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싸웠어요. 뭐 식당에 손님 끊어지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막 싸웠어요. 공산주의는 나쁘지만 사회주의는 좋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거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들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번영을 무너뜨리려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친일파,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하게 되면 막 가족이 작살나요, 그죠? 예, 뭐 사람들이 뭐 이승만이가 잘못한 게 친일파를 척결하지 않았다, 이따 소리 하는데, 지금 보면요, 친일파보다 더 나쁜 놈, 일본보다 더 나쁜 놈은요, 김일성 정권이에요. 왜냐? 일제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예, 김일성 정권은요, 북한 주민을 300만 명이나 굶겨 죽였다니까요. 누가 더 나쁩니까? 일제가 더 나쁩니까? 김일성이가 더 나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일파가 나쁜 것보다 이 종북은 더 나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2016년에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세력이 누구냐? 종북 세력이고요. 이 자들은요, 반역자들이고요, 내국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주대낮에 뭐라 그럽니까? 박지원 뭐라 그랬어요? 김정은이가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김정은이가 망하는데 대한민국 왜 망합니까? 그래서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이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북한 주민들이 재판도 못 받고 변호사라는 게 없어요. 북한에는 변호사가 없어요. 재판도 안 해요. 정치범은요, 그냥 끌어가면 끝이에요. 그리고요, 처음발을 잡아먹었다고 목 매달아 죽이고, 두부 30모 훔쳐먹었다고 공개 처형에 죽이고, 이게 나랍니까? 그게 지도자입니까?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은?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최순실이한테 물어본 게 더 나쁩니까? 김정일이한테 물어본 게 더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오늘 추운 건 이거 추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한다고 하는 젊은 아이들이요, 말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여기 젊은 청년들이 왜 못 오는지 알아요? 애들한테 이심에 당했기 때문에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벼밭에 돌피를 잡아내지 않으면요, 나중에 벼밭이 되는 게 아니라 돌피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낙동강조선에 와 있다. 우리가 이번에 차라리 잘 됐어요.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 같은 이념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 정체성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화문 강전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하나 사진 찍어서 다 보관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이 자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날이 꼭 와야 되는 것입니다. 김갑수라는 자가 요즘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 자기네가 그랬죠. 문재인 추미애가 다음번에 대권을 잡지 못하면 한동이 빠져 죽는다 그랬죠. 한동을 빠져 죽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김갑수라는 자가 이 김갑수가요 어떤 자냐면요 TV에 한 번 출연했는데 무슨 통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 통일이나 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아무 통일이나 되면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뭐 이념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하자 그러는데 그게 이념적인 발언입니까 여러분? 이 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이를 국정원장 시켜가지고 우리들을요 다 작살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삶이냐 죽음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살면서 보면요 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꼭 깡패들입니다. 그죠? 예. 깡패들은 힘만 믿고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뭐예요? 그 깡패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헌법이 있고 개표된 아재 사법부가 있고 다 있는데 법으로 하면 되지. 아니 뭐 제대로 옳은지 틀린지.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이 요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면요 생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거짓말 많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아니 다른 거 할 때는 중고 위주라면서요. 그래서 간첩도 풀어줬잖아요 검찰이. 중고 없다고 수많은 간첩들이 풀려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 대통령은 내 중고도 안 되고 무조건 범죄라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남들은 또 우리를 법으로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거 하나 있죠. 무슨 5.18 무슨 법인가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5.18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우리한테 5천만 원씩 벌금 물린대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네한테는 자유고 우리한테는 뭡니까? 이게 다요 우리가 그동안 비겁했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도 보고 용감하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탈북이라도 하면 되지만 우리 어디 가겠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번에 대통령직을 강제로 찬탈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야합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종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보기에 여자지만 박근혜 대통령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개성공단 누가 폐쇄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이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탈북자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북한의 핵을 만드는 원천이 된 개성공단을 폐쇄한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쨌든 법의 이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그 잘잘못을 가려내서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해람 박사께 큰 함성. 이어서 올인 코리아 조영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말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은 비정상적 반대한민국 세력과 정상적 대한민국 세력 사이에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하게 되었다. 이제 자유통일 직전에 우리는 마지막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도, 법원도, 방송국, 신문사, 포털, 시민단체 거의 모든 진지들을 우리가 뺏기고 딱 하나 남은 진지는 청와대가 뺏기지 않고 우리가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했지만 이렇게 대통령까지도 법도 없이 인권도 없이 명예도 없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저렇게 인권이 박탈되면서 범법자로 내몰리면은 서울대 교수들이 이렇게 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머릿속에 무슨 물을 처먹었는지 서울대 교수놈들이 이번 토요일에 박근혜 대통령 타도하러 나온대요. 제정신이 없는 놈들입니다. 기자 새끼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는 것 나도 예를 몇 개 들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동아닷컴에 봤는데 최순실이가 김장을 하는데 연예인들에게 뭐 포기당 5,000원씩 얼마씩 받았다면서 그거를 톱뉴스로 실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같이 갖다 발라놨어요. 여러분 너무 한국 기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조장합니다. 정말 이 기자 새끼들은 개제이 새끼들 같은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새누리당 여러분 새누리당 보면은 아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보면은 저거는 반역자들이다 단어가 분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새누리당 보면은 이거는 개념 규정이 안 돼요. 인간 쓰레기들의 집단 한두 명, 한 10명 내놓고는 정말 세상에 지구상에서 자기 나라 정당이 뽑은 대통령을 자기가 앞장서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이 모인 그런 집단 아마 인류 역사에서 새누리당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싸우는 것은 새누리당이 사라지든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지든 나라가 무너지든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관심은 뭐냐? 한국인들이 이렇게 쓰레기 인간으로 세상 사람들 세계에 알려지면은 우리 후손들이 인간 취급을 받겠는가? 제 걱정은 이겁니다. 우리 한민족이 정말 정상인이 아니고 종북 좌익 세력이나 좌익 야당이나 기레기 새끼들처럼 인간 쓰레기
취급받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저는 여기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 딸들이 또 정신대처럼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 아들들은 또 징용 끌려가게 될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저 청와대에서 끌려 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코치를 받았는지 누구의 코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약 4년 동안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반역의 무리들, 반란의 선동꾼들, 반란의 검사들, 반란의 판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겁도 없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상화, 대한민국 사람들의 썩어져가는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이기 때문에 저 반란의 무리들이 철저하게 기획해서 최순실이라는 여인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고 정권을 타도하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거 방송국 법원들이 다 가리지만 여러분 이거 가려질 일입니까? 우리는 SNS를 통하고 이런 집회를 통하고 가두 홍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비정상적 국가로 만들고 한국 사람들을 개래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반란의 국회, 반란의 방송국, 반역의 기자들을 우리가 직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 것 같으면 지지 않습니다. 지금 전농이라는 그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노총, 전농 이 집단들이 지금 트랙터를 2,000대를 끌고 오느니 1,000대를 끌고 내 서울을 청와대를 지켜가겠다고 하는데 저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애국 세력은 너무 점잖고 약간 비겁하고 약간 좀스러워서 여기까지 밀렸는데 좌익 반란 반동 세력은 저렇게 교만하고 그만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많이 깨달아서 어제 제가 강릉 내려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요. 지금은 고속버스에도 24시간 뉴스 채널들을 지령을 받았는지 다 틀어줍니다. 딱 가는데 거기에 승객들이 TV를 끄라고 기사에게 24시간 저런 거 돌리는 거 싫다고 승객들이 약간 단체로 항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에 가면은 옛날에 최순실 죽여라, 박근혜 타도하라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지금은 70% 정도가 국회, 언론을 질타하는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저변 국민들의 상당 부분을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국민들은 이미 저 반란 좌익 종북 세력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고 반격할 엄성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집회나 SNS를 통해서 반격하면은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 1조 3조 4조 12조에 잘 적시해놓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잘 전진하면서 북한까지 자유통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언론 선동, 법원의 반란, 검찰 반란하는 거 보세요. 검찰 세상에 저런 이런 대낮에 검찰이 어떻게 저런 반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반란을 진압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 다음 대통령을 석 달쯤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탄핵당하지 않게 막아서 다음 대통령 우리 원하는 대로 뽑고 북한까지 자유통일시켜서 후손들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한국인이 위대하게 평가받도록 여러분 모두 노력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조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을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 회원 가입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에 들어가도 되고요. 내일 아침 동아일보 5단 광고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회원가입 시켜 주십시오. 네, 그리고 내일 모레 토요일 오후 2시인가 3시 오후 3시에 여기서 모든 애국 세력이 전부 다 모입니다. 3만 명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회원 가입해 주시고 또 성금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성명서 낭독이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만세 삼창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시지 말고 그 시간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주최 측의 생각을 담아서 성명서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새누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11월 24일 서울역 광장이 제3차 대통령 하야 반대 미란도 지키기 국민대회에 참석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명한다. 첫째, 우리는 검찰의 불공정성을 규탄하고자 한다. 이번에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이 타인의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음으로써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둘째, 우리는 사건의 진위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의 마구잡이 선동과 야당과 좌파의 집단 행동으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촛불 집회가 계속되는 것은 인민재판이고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셋째, 지금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후 누가 대통령직을 대행할 총리가 되는가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이 안보를 훼손시키는 총리를 선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넷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보를 지키고 통일 실현을 위해 정권 재창출에 매진해야 할 새누리당이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대단한다. 이에 우리는 친박, 비박 양측의 맹성을 촉구하며 친박, 비박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새누리당이 당면한 과제를 성실하게 풀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기댈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모든 애국 시민이 총단결하여 우리 자신을 조직화함으로써 이 난국을 이겨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삼창은 전 해병대 부사령관 예비역 해병 소장이신 박환인 장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제가 35년 동안 해병대에 몸담고 젊음을 바쳐서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종북 잡화에 의해서 말리기 세상이 되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런 위기를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하야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마음에서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야하면은 맨 먼저 다가오는 위기는 안보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머릿속에 새기기 위해서 저하고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만세삼창을 하겠습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안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우리가 쌓아올린 이 자랑스러운 기적의 대한민국을 영원토록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쏟아서 큰 소리로 만세를 삼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